안녕하세요, 타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 그럼 여러분의 표면에 있는 의식이 있고 여러분도 모르는 무의식이 존재하죠. 네, 표면에 있는 의식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 문제는 여러분도 모르게 하는 무의식의 영역의 생각이 여러분이 조절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무의식은 어떠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걸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명상을 해봐서 밑바닥을 봤더니 내 무의식이 어떤 그림이냐면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기쁨이 너무 나한테 중요하게 깔려있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자기의 무의식 속의 그 욕망과 욕구보다 지금 내가 다이어트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대체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싶은 욕망이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모두 다 그렇지요. 그 이와 마찬가지로 되게 보편적인 사례를 좀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거절을 하려면 거절을 안 했던 사람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내가 거절을 했을 경우에 거절당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실망할까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한 상황을 사람들한테 전해줬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반응이 냉정하고 냉담할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대체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마음 근간에는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의 욕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인정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과 인정에 중독되었을까? 대체 언제부터 이런 인식이 생겼는가? 저 기억 저편에 더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인식이 있냐? 내가 버려질 것 같은 나, 그리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았었다라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더 이상 나를 챙겨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내가 누군가한테 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의 환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거절하는 것과 거절 안 하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안 하다가 거절을 갑자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거절하는 나를 익숙해지지 못하죠. 거절하는 나를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거고, 그 점점 더 예전보다 내가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느낌이 덜할 겁니다. 그럼 그거 자신 있을까요? 점점 더 사랑이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거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욕구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내가 결핍된 욕구가 한번 생기면 그것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마치 불가피한, 불가사의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은 저항하지 못하는,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는 것이 사랑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해야만,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줘야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자기도 모르는 신념이 생겨버려요. 그 신념에 의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깊숙한 곳에 엄청난 욕구의 결핍에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면 아이를 발견한다는 거는 중독된 최초의 욕구, 내가 이러한 인정과 사랑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의 아이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 아이의 심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에너지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인생을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이성이 아니에요. 그 기억을 가만히 떠올려 보니 그 기억과 붙어있는 감정이 그것을 평가하게 만들어요. 우리 기억이 의미 있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좋은 감정이 붙어져 있으면 그것을 추억이라고 기억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나에게 굉장히 자긍심을 주는 정보를 기억하고, 나의 기억 속의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인 마이너스의 감정들, 두려움, 초조함, 이러한 것들과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드는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후회, 낙담,
그리고 삶을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다고 지금 인식하죠. 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기억과 정보 속에, 여러분들의 기억 저편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준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은 한을 풀고자 하는 건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이라는 상처가 너무 커서 돈이 없으면 나는 생존하지 못할 거라는 신념이 생겼어요. 평생 그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은 돈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상식과 신념은 돈이 있어야 살아가고, 돈에 대해서 경우가 어긋나는 경우나, 돈에 대해서 장난을 치거나, 돈 거래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게 돼 있고, 돈에 대해서 깔끔하거나 나에게 돈을 지원해 주거나 내가 돈이 생기는 상황이 그 사람한테 가장 큰 행복이 되죠. 희노애락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통제 드라마고, 그 내면아이가 묶여져 있는 그 정서적인 것이 벗어나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죄송하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나려면 그때 나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피의식과 정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회원이 됐을 때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통제 드라마 속에 나를 만들고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자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명상이 필요하고 자가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관념과 관점이 0.0포인트로 회복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통제 드라마, 피해의식,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가 더 이상 지금의 나가 되지 않도록 그 마음과 정서를 치유와 힐링을 통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때의 나를 정화했어요. 이때의 나를 치유했어요. 그 다음 과정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해야 돼요. 근데 원하는 것을 창조하려니까 아까처럼 우리의 통제 드라마에 자꾸 쏠려요. 우리의 상처와 욕구에 쏠려요. 자꾸 어떤 삶의 방향이 마치 정해져 있는 하나의 맵과 지도처럼 정해져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내가 거기에 끌려가요. 근데 그 끌림을 멈추는 방법이 명상인데, 그 멈추고 나서 내가 나의 뇌에서 더 이상 통제당하고 억압당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될 것 같은 모든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때 우리는 0점으로 돌아오는데, 0점에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0점으로 돌아왔을 때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을 설계해야 된대요. 그 인생은 나라는 것이 사라진 아주 자유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더 큰 행복, 더 행복을 나누는 삶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느 정도의 이상의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대부분의 꿈이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꿈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지로 포인트를 찾았을 때는 1단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3번 이상 명상을 통해서 물어보고요. 그 원하는 것이 맞다면요, 생생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낌이 진실되게 물리화학적 변화가 있을 정도로, 나의 웃음과 진동의 변화가 있을 정도로, 정말로 전율과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상상이 가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누군가는 영혼의 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진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진실로 원하는 그거, 더 이상 나의 통제 드라마나 억압된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원하는 나를 만들어 봤더니 이러한 모습일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단계는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될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것이 펼쳐질 때까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이 펼쳐진 다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는 것이다. 1차원적인 상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상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뇌를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것이죠. 그 상상이 앞으로 벌어질 일,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상상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게 돼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자기의 말이 상상의 밭으로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상상이 진실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정보가 더 이상 어떤 것에 자동으로 의식으로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멈춘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은 자유로워져서요, 원하는 것을 무한히 창조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자기를 트레이닝 하시고 수행하셔서 더 이상 여러분의 뇌에 습관적인 의식이 끼지 않도록 관리하고 바라보고 알아채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트레이닝이라고 한국말로 수행이라 한다. 그 수행은 육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육체를 사용하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통제되는 정보들을 비우고 지로 포인트를 매일 찾는, 그래서 청소를 매일 하듯이 밥을 매일 먹듯이 뇌를 관리하는 방법은 수행이고, 수행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것이 일상화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구분지어준 미래를 여러분들은 계속 환상을 만드는데 지금이 온전하게 집중된 사람은 미래라는 개념이 없고요. 매일매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상상하고 현재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내 미래이고요. 지금 이 순간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가치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상상의 밭이 있고 그 상상의 밭이 펼쳐져 있고 그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고요. 말이 씨가 되는데요. 그 씨앗의 핵심은 말입니다. 말로 씨앗을 주시고요. 그 던지는 메시지가 진동이 되고 창조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